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소비에트 연방에 해체된 지 딱 3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991년 12월 25일 텔레비전 SSSR 소련 중앙방송은 마지막으로 국가 연주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동시에 크렘린에서는 해먼 시클이 내려졌습니다. 고르비가 대통령직 사임을 선포하면서 전권을 옐친에게 넘겼습니다. 고르비는 자치와 국민들의 독립, 연방 국가들의 주권, 국가로서 소비에트 연방의 보존을 추구했지만 모든 게 엇나갔다면서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옐친이 초대 러시아 대통령이 됐지만 러시아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련이 해체된 크리스마스 날, 물론 러시아 정교에서는 이날이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작심하고 국민들 그리고 외신들을 대상으로 당당하게 러시아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대내외의 관심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할 것인지에 쏠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거냐고 묻는 영국 스카이뉴스 다이애나 맥인 기자의 질문에 대해 푸틴은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러시아의 행동은 협상 코스에 달린 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 러시아의 안전을 무조건 보장하느냐의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동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국경 근처에 미사일을 배치한 적도 없다. 오히려 미국이 러시아 근처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러시아 코앞에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멈추라는 게 과한 것이냐? 만약 러시아가 캐나다나 멕시코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어떻게 나오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멕시코와 텍사스를 두고 미국과 멕시코 간 분쟁이 전혀 없었느냐면서 우크라이나와 크림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레닌이 1922년 통합조약과 1924년 헌법에 따라 편입시킨 것을 애써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고 시작했습니다. 푸틴은 또 소련이 해체된 뒤 90년대부터 서방은 한 발짝도 동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증스럽게도 이후 5번이나 약속을 어겼고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계속 러시아를 속여왔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다. 언제 러시아가 미국과 영국 국경 가까이까지 간 적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서구는 러시아를 계속 위협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까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요구하느냐? 안전보장은 역으로 서구가 러시아에 약속하라고 분개하면서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서구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동진하지 않겠다면서 행동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거대한 러시아만 없으면 세계가 조용할 것이라고 한 1918년 우드로 윌슨 미 대통령의 발언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1991년 소련은 해체돼 10여 개 나라로 분리되지만 서구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다. 유럽연합은 6천만에서 8천만 인구를 가진 여러 작은 나라로 구성된 것에 비하면 러시아는 여전히 거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탄생한 러시아는 1억 4,600만 인구지만 여전히 큰 나라라고 여겨 계속 서구가 압박하고 있다면서 격정을 토로했습니다. 1990년대 러시아는 서구,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허사였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정보 요원들은 러시아의 핵무기 시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고 CIA 요원들도 러시아 정부에 상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러시아 연방의 붕괴를 획책하는 북코카서스의 테러 집단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독일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자국 시장에 투입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연가스 파이프 흐름에 반대 방향으로 펌프질해 놓고 천연가스가 모자르는 것을 러시아의 책임이라고 덮어씌우고 있다면서 구역질이 나는 행태라고 거침없이 비난했습니다.
독일의 가정용 난방과 전력 생산에 쓰이는 러시아 야말 파이프라인의 흐름을 독일이 반대 방향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기록적으로 올랐다고 푸틴은 말했습니다. 독일은 야말 파이프라인과 해저의 노르드스트림 1 등 여러 다양한 경로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가스프롬이 계약대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독일 고객의 말처럼 모든 공급 계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장기 공급 계약에 따라 안정적인 가격의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모자르면 추가 물량도 판매하고 있다고 푸틴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스프롬은 야말 파이프라인을 통한 추가 물량 주문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자르면 더 공급해준다는데 추가 주문도 없고 오히려 받고 있는 천연가스를 엉뚱하게도 반대 방향인 우크라이나로 펌프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독일뿐 아니라 프랑스도 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재 시세보다 많게는 7배나 싸게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되팔아 이익을 보려 하는 게 아니냐고 일갈했습니다. 10억 큐빅미터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 그 돈이 10억 달러에 이른다고도 말했습니다. 가스프롬은 2021년에 천연가스 수출량을 7% 늘렸습니다. 이는 평년보다 50억 6천만 큐빅미터가 증가한 것인데 이를 에너지 수요가 빠듯한 독일 시장에 푸는 게 아니라 폴란드에 되팔고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푸틴은 그러면서 유럽에 이 정도로 성실하게 가스를 공급하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물량을 빼낸 미국을 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1,400만 톤의 천연가스를 가격을 더 쳐주는 프리미엄 마켓인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에 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유럽의 에너지난의 원인이 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해당국에 물어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천연가스와 관련해 서방 측이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푸틴은 모하메드 예언자에 대한 모독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메시지도 발표했습니다. 서방 세계와 무슬림 국가를 모두 염두에 둔 기묘한 포석입니다. 모하메드 모독은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며 무슬림 사람들이 느끼는 신성함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예술의 자유가 다른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나토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잡지 샤를리 앱도의 신성 모독 파문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샤를리 앱도는 예언자 모하메드를 풍자한 만평과 이에 대한 보복 총기 난동 사건으로 유명하지만 러시아 여객기 추락 참사도 조롱한 바 있습니다. 신성 모독 만평이나 여객기 참사 모두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크렘린 대변인 페스코프는 프랑스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푸틴이 이슬람의 종교 자유를 옹호한다고 하자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의 임란칸 총리는 트윗을 통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란칸은 무슬림들, 특히 무슬림 지도자들은 푸틴의 이 같은 메시지를 비무슬림 세계에 널리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메시지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프랑스를 직접 겨냥한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우파와 반이슬람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이라기보다는 톨레랑스를 주장하면서 이민자를 받아들였으니 서로 화합해 잘 살아보라는 풍자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중공의 동맹국인 파키스탄, 반러시아 성향이 강한 터키를 비롯한 범무슬림권, 특히 중동의 환심도 사면서 러시아의 미운 짓을 하는 프랑스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또 신장 위구르에서 벌어지는 중공의 정책도 비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